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제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막겠다는 한국당 그리고 자유우파 진영의 외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거법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민주당, 정의당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던 위성정당, 가칭 비례한국당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이정미 의원 뭐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거운동하기 힘들다더라 뭐 어떻고 저떻고 민주당 뭐 이게 반칙이었더니 하는데 선거법 개정안부터가 반칙입니다.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허점이 구멍들이 숭숭 뚫렸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위성정당 논란 이게 지금은 화제입니다. 자, 이게 가능할 것이냐 또 이걸 한다면 의석수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자에서 지금 리얼미터의 각 정당 여론조사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 경우 의석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비례한국당 논란과 관련해서 꼼수가 아니다.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범여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대해서 고민 끝에 만든 대응책이 바로 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비례한국당 창당 사례는 이미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에서 집권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야당들의 자구책으로 실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지금 대드락 교착 상태에 처했다. 개혁이라고 지난 1년 내내 내세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니 야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줄 것 같고 접으려니 공수처법을 포기해야 하니 진퇴양난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250 플러스 50 법안 이걸 갖다가 그대로 실시하려니 민주당이 일당을 내줘야 할 것 같고 또 이 선거법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중소 작은 정당들이 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등이 공수처법안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안을 포기해야 됩니다. 진퇴양난이다. 그러면서 둘 다 통과 못 시키면 문재인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바로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야당의 묘수를 봤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수를 볼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 잠이 안 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처럼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들이 만든 그 안, 연동형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을 30석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이거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서 그냥 가는 겁니다. 게다가 벌써 선거운동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했는데 그걸 보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석패율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50% 연동형 30석 K라는 조건으로 선거법을 바꾼 뒤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자,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129석, 한국당은 123석, 바른미래당은 16석,
정의당은 8석, 평화당은 4석, 대한신당은 7석, 기타 무소속은 13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고, 만약에 총선에서 한국당이 분투해서 지역구도 지금보다 더 많이 따고 비례대표도 더 많이 넣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당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만드는데 민주당은 만들지 않을 때는 압도적으로 1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당이 한국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원래 선거법대로 하면 한 14석 정도를 기대했는데 이제 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처럼 이걸 갖다가 빤히 보고 있는 민주당이 이 안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 이거는 본인들이 말했던 명분에서 어긋납니다. 한국당은 반드시 처음부터 당신들이 꼼수를 쓰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내겠다. 그게 바로 위성정당이다. 가칭 비례한국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례한국당이 어쨌든 굉장히 몸집이 커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느냐 못하느냐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 이기고도 2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충격에서 민주당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패율까지 하게 되면 정의당이 이를 악물고 뜁니다. 석패율제에 따라서 5%만 내가 따도 배치 달아. 저 사람은 30몇 프로 땄지만 2등은 떨어져. 이렇게 되면 죽기 살기로 정의당 후보들이 뜁니다. 서울 수도권 간단치 않습니다. 정의당이 가져간 표만큼 민주당은 잃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비례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의 공포가 민주당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잠 안 올 것이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몸으로 막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자살골을 넣어버리는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은 째깍째깍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